지금까지 2시간 동안 공공성과 인문사회과학 그리고 공공성과 신학이라는 두 개의 세션에서 김진옥 교수님의 주제발표, 손규태 교수님의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분이 발언을 하셨고 이제 종합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종합토론 시간에는 우선 최진봉 교수님께서 총평이라고 할까? 지금까지 쭉 듣고 계시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뭐 저한테 총평을 하라 그래서 이유는 제가 볼 때 저는 언론학자입니다. 신문방송학과 교수니까. 근데 아마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총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총평이라기보다 그냥 오늘 공공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로 다 공감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가타부터 말씀을 드릴 부분은 없고 다만 이제 제 생각을 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그 교육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진옥 씨 발표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도 토론도 하셨고 그랬는데 뭐 우리 학교의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을 좀 떠나서 대학 교육의 정상화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좀 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같은 사회에서 교육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뭐 경제적인 뭐 부분, 그 부분을 통해서 교육을 줄 세우게 하고 대학을 줄 세우게 하는 그런 잘못된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국립대학은 그렇게 가도 되는 거죠. 국립대학이 국가에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사립대학들을 국가가 원하는 형태로 줄 세우게 하는 거, 예를 들면 취업률이라든지 상대평가라고 하는 짓거리라든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상당히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교육을 그런 형태로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사립학교를. 물론 사립학교가 뭐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부정이 있거나 비리가 있다면 국가가 개입할 필요는 있겠지만 일정 부분 정당한 교육 행위를 하고 있는 집단에서의 사립학교는 자유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립학교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교육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성공의 대학교면 성공의 대학교가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특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물론 정부가 전체적인 교육을 위해서 모든 대학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은 공정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왜 그거를 자기들 말 듣는 사람한테 더 많이 주고 말 듣지 않는 사람한테 적게 주는 겁니까? 그런 독재적인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대학들이 줄 서게 하는 거죠. 정부 권력에. 돈 좀 받아 먹으려고. 적당히 살아가려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공성의 확립은 결국 대학의 자율권을 줘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상태에서 특정적인 교육 제도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립학교들은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야 돼요. 뭐 여기 우리 학교 선생님들 중에 교육 개혁하신 분들 읽었던 책, 미국에 있는 조그만 인문사회과학 전문 대학들, 그런 대학들이 작지만 파워 있게 활동할 수 있었던 근간은 결국 그 학교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학생 중심에. 그런데 지금처럼 모든 대학을 같은 형태의 모습으로 일률적이고 천편일률적인 형태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이라면 라면 끓여 먹는 교육장관은 당장 쫓아내야 됩니다. 컵라면이나 끓여 먹고 앉아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 정책을 위반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멍청한 발상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나름대로의 자체적인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고 정부는 그걸 서포트해주는 쪽이 돼야 돼요. 동일하게 모든 대학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독재적이고 파쇼적인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긴 거기까지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 뭐 손 교수님 말씀하셨고 또 두 분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무슨 사건이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성전 청결 운동을 하십니다. 성전 청결 운동을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왜 예수님이 성전 청결 운동을 하셨냐면 거기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둘기도 팔고 뭐 양도 팔고. 근데 왜 비둘기와 양을 팔았냐면
구약 시대에는 예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 그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단에서 피를 들고 와 제사를 드리고 그걸 잡아서 제단에서 태우고 그래서 이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거를 성전 안에 들어오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소위 성전의 권력자들이죠. 그들이 외부에서 가져온 물건을 부정하다고 못 갖고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파는 물건만 사게 해요. 이게 아주 도둑놈들이죠. 제사장들이 그따위 짓을 했어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소위 그때 당시에 종교 권력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거기 앉아서 물건 팔아먹고 거기서 돈 뜯어오는 거예요. 그 장사치들한테 장사할 수 있는 권한 주고 거기서 돈 일부를 뜯어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세 내게 만들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뜻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나쁜 놈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종교 권력자 중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조모 씨라고는 어쨌든 그런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성전에서 자기들의 권한, 이익을 챙기는 그런 부정적인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단순히 종교 권력에만 문제라는 거죠. 우리나라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상이라고 하면 부정하고 잘못되고 타락한 경제 권력이나 정치 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걸 깨끗하게 치우신 거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 청결 운동의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사실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거거든요. 부정하고 타락한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발언을 해서 그 권력들이 정화되어서 정말 국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냐는 거죠. 적당히 정권에 빌붙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더 챙기는 쪽으로 가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언론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글을 쭉 읽으면 송 교수님이 쓴 글 중에 언론에 관계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공론장이라고 하는 이념과 개념을 지금 소개하셨습니다. 29페이지에 있는데요. 뭐 상당히 저는 읽으면서 신학자신데 상당히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깊이 있게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퍼블릭 스피어스라고 해서 공공의 장, 공론의 장 이런 개념인데요. 공공성의 실천을 위해서 공론의 장이 활성화돼야 되고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여론 형성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죠. 그런데 이 여론 형성의 기본이 되는 공론장이 파괴되고 망가진 게 현재 한국의 현실입니다. 여론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은 언론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언론기관이 정치 권력에 완벽하게 장악이 돼서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이라든지 의사소통이 망가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송 교수님도 여기서 지적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 권력이라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사유화되고 경제 권력에 장악되다 보니까 자유로운 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공론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을 옹호하고 도와주는 역할은 다양한 형태의 제재를 풀어주거나 규제를 풀어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조중동한테 방송을 허가해준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 배경이 됐던 보수 세력의 인기와 또 지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조중동이라고 하는 신문에 방송이라고 하는 특혜를 줬습니다. 그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죠? 미디어법을 풀어서 제재나 규제를 풀어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미국에서 했던 방법입니다. 미국에 1996년에 텔레커뮤니케이션 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전에는 미국에도 신문과 방송을 겸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놨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다양한 여론이 의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문 방송을 한 회사가 같이 갖고 있는 걸 못 갖겠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 텔레커뮤니케이션 법이라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신문사가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어요. 그 뒤부터 현재 미국은 여러분이 볼 때 민주주의에 뭐 가장 앞선 나라라고 생각하시지만 6개, 7개의 거대 미디어 자본 권력이 전체 미디어 시장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걸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의 박스나 아니면 보수 세력의 입장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재생산해는 쓰레기 방송이 된 것은 결국 정치 권력의 특혜를 받아서 허가를 받았고 그 허가받은 그 은혜를 보온으로 갚기 위해서 끊임없이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는 말도 안 되는 방송, 편파, 왜곡 그런 방송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 권력은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은 밀착될 수밖에 없는데 언론사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치 권력은 경제 권력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규제를 풀어서 경제 권력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조중동이라는 신문 권력이 망해가는 신문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방송시장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규제 철폐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조중동이라는 신문을 지지해줬고 도와줬고, 조중동은 경제적 이윤을 획득하면서 정치 권력, 자기들한테 은혜를 베풀었던 정치 권력에 보답하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편파 왜곡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결탁입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결탁하게 되면 이 언론은 특정 자본 세력에 의해서 장악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특정 자본 권력에 장악된 언론은 결국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반복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수민족이나 소수의 힘을 갖고 있는 적은 힘을 갖고 있는 소수 계층의 사람들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묵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론장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공론장이 아니라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 생산 공장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사회 구조가 현재 갖고 있는 헤게모니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못 바꾸게 만드는 거죠. 기성세대나 기존의 사회가 갖고 있었던 사회 구조나 경제 구조, 정치 구조, 문화 구조, 이걸 바꾸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언론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이걸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대 재생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즉 다른 목소리나 개혁의 목소리가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결국 언론이 타락하게 되고, 그 언론에 타락된 환경 속에서 권력은 자신의 권력을 계속 재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곡된 소통 기구라고, 의사소통 기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직화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공론장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이라는 KBS, MBC 이미 정치 권력에 장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종편은 끊임없이 우리가 볼 때 도저히 방송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품위가 없는 방송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구조 속에서 심지어 그냥 중간적인 중립자적 입장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JTBC가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 사회가 언론이 타락하고 망가졌나 하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철저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언론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또 민주주의가 발전한 사회일수록 정치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보다는 자본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고요. 미국도 많은 언론학자들이 투쟁하고 싸우는 목적이 뭐냐면 자본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언론의 자유를 주장할 때 단지 정치적인 권력으로부터 자유뿐만 아니라 자본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론 시장이 CJ라든지 아니면 JTBC, 중앙일보를 또 삼성을 등에 업고 있는 JTBC 같은 경우에 더 많은 투자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방송 제작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언론 시장을 변화시키는, 또 네이버나 이런 것들이 변화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텐데, 거기에는 분명히 경제적 이윤 추구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이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은 결국 앞으로 정치 권력의 특혜를 받으면서 자본의 재생산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럴 경우에는 공론장이 파괴되고 공공성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대학교나 아니면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논의를 하고 또 토론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거냐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오늘 끊임없이 논의하고 있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신학이든 언론이든 대학이든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고요. 우리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력이든 모임이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주제 발표같이 공공성의 위기를 여러 측면 가운데 특히 언론에서의 공정의 파괴 위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두 분의 주제 발표 그다음 토론 네 번에서 토론했습니다만은 이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같이 토론해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인문사회과학 쪽의 이 발표에서는 주로 교육, 대학, 일반면에 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공공성과 지식인의 역할, 그다음에 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 이런 것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이 대학을 30년 이상을 있어 보면 뭐냐면 최근에 와서는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학자들의 그 발언이 굉장히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90년대만 하더라도 자연과학자들이 사회 환경이라든지 이런 방면에 여러 가지 발언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 학진 체제 하에서 이렇게 전부 다 잡혀가지고 저는 그런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대학의 공공성과 더불어 지식인의 공공적인 어떤 공공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심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들 좀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강원동 교수님께서 실천적인 여러 방안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한국에서 실현하는데 지금 이 타겟가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좀 송 교수님께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제 발표를 하신 두 분께 먼저 발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자들을 자유롭게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먼저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실 그 제목을 성찰 없는 대학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대학 없는 성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 없는 성찰이라는 제목을 정했던 이유가 뭐냐면 한 개인이 지식인 단독으로 자기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 개개인들이 그냥 독립적으로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사회 전체를 성찰적으로 만드는 데는 대단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게 성찰을 제도화하려고 그러면 자율성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대학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성공회 대학교 같은 게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 대학 없는 성찰밖에 안 남는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공회 대학교라고 하는 걸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자율성 있는 대학이라고 하는 건 학술진흥재단에서 주는 돈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되는 거고요. 정치 권력, 시장 권력, 심지어는 제가 아까 여러 번 강조했지만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은 학문의 자유나 대학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게 지켜지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연대해서 만들어내든 아니면 국가 권력을 장악해서 만들어내든 제도적인 차원에서 신분 보장을 하고 학문의 자유가 만들어질 수 있는 아니면 최소한으로 성공회 대학교와 같은 공간만큼은 지켜내야 그래야 우리가 그래도 성찰을 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조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이 성찰하기 전에 그런 틀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송 교수님께서 좀 추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제안한 가운데 성공대학교 그 존재 이유는 사실은 그 대학의 목표랄까 뭐지 열린 나눔 섬김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우리 대학신문에다 이 열림이라는 것하고 나눔이라는 것하고 뭐지 열린 나눔 섬김 그것은 제가 말했던 그 하나님 나라와 공공성의 개념을 다 포함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설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열림이라는 것이 이 개방이고 개벽입니다. 예, 너무 열림이라는 말이 이게 너무 부드럽게 쓰여있지만 성공회 대학교는 이제 천지를 개벽하는 것과 같은 이 사회가 지금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장적인 체제라고 하는 거대한 그것을 성서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썼는데 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권세 잡은 사람들 되게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돈 많이 가지고 일 안 하면서 엄청나게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그 열림이라고 하는 창조라고 하는, 한한산 박사는 창발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했지만은, 저는 그 창조된 세계가 공공성의 세계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그 세계는 이집트 사람이든 누구든 요새 이집트의 역할 혹은 로마의 역할하는 것은 미국 아니에요. 미국이 지금 자본주의 그 세력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족쇄로 몰고 있어서 남북을 분단시켜가지고 고정화함으로써 계속해서 무기를 팔아먹고 뭐 전투기 사오는데 8조 뭐 3천억 쓰고 또 뭐 북한에서 대포 한번 쏘면 또 그거 막으려고 또 사오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여기 그 평택에 머물고 있는 미군들 몇 명이 되든지 3만 5천인가 되는 사람들 다 미국 가면 실업자고 미국 정부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전부 먹여 살리고 여러분들 집에 전기값 안 내면 금방 끊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은 지금 주둔한 지 거의 5, 60년 됐는데 이 사람들 한국에서 전기값도 안 내고 수도값도 안 내고 심지어 하수도값도 안 내면서 또 그런 컴퓨터도 공짜죠. 집도 한국에서 지어주니까 그런 나라에서 왜 가겠어요? 그 사람들 미국 가면 다 실업자인데 또 미국이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원히 아마 우리나라에 머물고 또 매년 뭐 1조씩 주둔비 내라고 주둔하면서 자기들이, 우리가 남의 집 가서 사는 게 주둔인데 그 살면 뭐 사골세 내야지 뭐 전세 내야 되는데, 이거는 엄청난 땅과 집과 모든 걸 차지하고는 또 주인한테 돈을 받아요. 여러분 남 집 가서 살면서 그 집 주인한테 돈 내죠 그러면 그런 원리가 어떻게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저는 그 공주의 권세 잡은 세력, 아마 바울도 그 로마 제국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지만 그 요새처럼 언론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공주의 권세 잡은 세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도 뭐 아까 또 선생님은 뭐 조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름을 다 대시지 그냥 설만 되는 게. 그래서 이러한 그 공공성을 파괴하는 그 세력이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그 세력을 알고 보면 정말 위축되고 힘이 없습니다. 성공의 대학이 조그만 대학이 교육을 해가지고 그것과 그 거대한 세력과 싸우는 그런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세력과 싸우겠다고 하는데 그 세력의 하나인 무슨 뭐 한화가 있거든요. 이사장 했는데 그 사람이 이거 돈 주겠어요? 뭐 삼성이 여기 돈 주겠어요? 난 파트너를 밖에서 찾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고 또 반대합니다. 김진웅 선생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아까 10만 명이라고 했어요? 1만 명이라고. 네. 제가 10명은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적은 힘이 모여가지고 커다란 공공성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뭐 굉장한 뭐 가브리엘, 이 대학이 영어로 미가엘이에요. 미가엘은 천사 중에서도 제일 무지막지하게 힘센 천사의 이름을 갖다 붙였지만 사실 미가엘 대학이 무슨 힘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성공의 대학이. 그러나 우리 작은 힘들을 모아가지고 그 중간적인 제안이죠. 그 두 번째 제안인가요? 여기? 작은 힘이요. 네. 세 번째. 그거에 저는 참 현실적이고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10,000명을 못 먹겠어요. 예.
그게 김진호 선생을 단장으로 해서 당장 성공회대학교를 살리는, 그래서 이 세상이 이 학교가 공공성을 지구하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장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나도 옛날 선생이고 또 이걸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10계단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운동을 즉시 시작하면, 제가 그 운동을 위해서 지금 뭐 늙은데 내가 유산이 나오면 또 지금 별로 없지만 우리 아들도 돈 요새 좀 보니까 그놈도 한 10계단 해라고 그러고, 그래서 한 20-30계단은 감당할 것 같으니까 그 가장 현실적인 것을 실천해서 오늘 이런 기념식 했는데 그냥 토론만으로만 끝나지 말고 성공회대학 뭐라 그럴까, 공공성을 위한 무슨 위원회랄까 뭐 그것을 만드는 것을 저는 제안하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제안 해주겠습니다. 주최 측에서 6시 10분까지 좀 보내달라고 해서 남은 시간 남은 선생님들 한 3분 정도씩 말씀하시면 대충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끝에 김명철 선생님부터 말씀하시겠습니다. 저는 뭐 3분도 안 걸리고요. 뭐 좋은 말씀한데 오늘 신학하고 이 뭐 사회학일까 뭐 이렇게 어떻게 이게 맞아떨어지냐를 감이 좀 안 왔었는데요. 다 듣고 나니까 아 이게 성공회 대학이구나. 성공회가 있고 대학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 뭐 아까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셨는데 여기다 세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지금 성공론도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 또 신학대학원만 저는 성공회랑 그렇게 연관이 됐었는데 아 이게 모든 학과 모든 사람이 다 신학 이 기독교랑 관련이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김진업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저도 기억이 나요. 법은 인간의 가슴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가슴 없는 비정한 인간을 규제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굉장히 인상 깊게 많이 남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공공성을 큰 주제로 봤을 때 공공성, 교육, 대학 결국 이게 다 이제 한 주제로 얽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공공성을 가진 그런 인간을 또 키워내야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고 대학이 또 그런 장이 돼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썼던 토론문 뒤에 몇 줄을 일부러 안 읽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 규제를 해야 되는 비정한 인간을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는 거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더 멀리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뭐 성선설, 성악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 단계를 넘어서 더 가려고 할 때는 정말 필요하다. 인간을 정말 선하게 바라보느냐, 뭔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것으로 바라보느냐, 우리가 어떤 인간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교육, 우리가 추구하는 공공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지점 우리가 끝까지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더 해봅니다. 네. 네, 저는 두 갈래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작년 8월에 제가 이제 여기 놀러 왔는데요. 그때 이정구 총장하고 그 처장을 만났어요. 이제 대학 평가 발표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재정 지원 제한에 걸릴 것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을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만들어낼 때 국민주 운동하지 않았니? 니들도 시민주 운동을 해서 시민대학으로 가라. 국가 권력
앞에서 벌벌 떨지 않고 그 나름대로 자율성을 살려나가면서 우리는 오늘 공공성 얘기했습니다만 저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 선생님, 김진업 교수님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한 셈이죠. 얼마쯤 지난 다음에 이동구 총장 다시 만나서 잘 되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별 얘기 없다고. 선생님들이 가만히 계시는가 이렇게 또 물어봤더니 별 얘기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시민대학 만드는 그런 일이 아마 안 가나 보다, 되지 않나 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김 선생님 그 말씀 들으니까 성북의 대학교는 앞으로 굉장히 빛나는 미래를 이제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마디 딱 덧붙인다면 대한민국에서 시민 대학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학교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성북의 대학교가 거의 유일한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한신대학교 선생님이니까는 한신대학교 나름대로 진보적인 학풍이 있고 또 이제 미션 스쿨이니까 교단도 있잖아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이제 한국 현대사에서 했던 역할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신대학교가 시민대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스스로 해보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다. 성북대학교는 어떨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말씀, 최민성 선생님이 성전 수청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 또 선 선생님도 그런 언급을 슬쩍슬쩍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공공성 위임을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공공성이 피력되어야 되거든요. 저는 최 선생님이 아주 좋은 점을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여기서 이교도가 얘기하고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굉장히 하긴 합니다만은 시간이 한 3개월 됐던 때가 있어가지고 3개월 정도 그래서 성경만 좀 읽었던 때가 있습니다. 읽었던 때가 있어서 구약서부터 상당수는 좀 갸웃겨지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갈 수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도 사실은 상당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손태규 선생님께서는 구약을 많이 인용하시면서 하느님이 공봉적이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구약에 나온 하느님은 좀 변태기가 좀 많아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성격의 사람이라면 나는 절대 하느님하고는 사귀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그 얘기를 그때 썼어야 됐는데 요새 도킨슨가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베스트셀러 만들 기회를 내가 놓쳤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가끔 목사님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난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강원도 목사님하고는 뭐 옛날에 좀 이렇게 이단적인 얘기를 좀 해도 뭐 오면은 신발라서 세례 주시겠다고 하는 불손한 얘기까지 들은 처지였는데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간에 제가 사실은 선생님들 쭉 얘기를 들으시면서 김진엽 선생님을 조금 원망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교회의 공공성을 또는 신학적 공공성을 논하는 자리라는 걸 좀 더 추천하게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순수 대학 문제로 생각을 하는 줄 알고 했다가 이게 지금 제가 굉장히 말하자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핀트에 어긋나는 얘기를 지금 해둔 것 같아 논평문에서 그래서 아까 분위기를 보고 나서 이제 저희 잘못을 전가하는 걸로 끝부분 안 썼다라는 걸로만 합니다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10,000명을 갖다가 해서 한 달에 만 원씩 낸다 그랬을 때 제가 얼른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에 1억 되고 1년에 12억이 되더라고요. 12억이 근데 12억 갖고 과연 시민대학이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일단은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우리 그 강원도 선생님 말씀 맞다나 12억 갖고 대학 운영하라 그랬을 때 지금 기존의 대학 중에는 과연 교수가 몇 명이나 그 대학에 붙어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은 나오는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나눔의 정신이 좀 부족해서 어느 회사는 좀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교가 정말 작은 학교고 예. 교직원들이 없이 사는데 아주 익숙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외부에서 지원을 받고 그러니까 재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금액이 2, 3억밖에 안 돼요 1년에.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나머지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만 잘하면 이거 10,000원짜리라고 얘기하는데 5만 원 내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걸 뭐 잘못됐다고 얘기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만 어쨌든 이와 같이 어느 면에서는 성공회대 자체의 어떤 그 나름대로 일종의 서바이벌 그 전략을 짠다고 했을 때 그와 같은 부분은 상당히 예의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겠다. 제가 여기 와서 배운 거고요. 동국대 같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이 없습니다. 한신대도 자신이 없는데 동국대가 자신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면에서 승라대 같은 경우는 또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제가 지금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대학의 공공성 얘기를 할 때 공공성의 단위를 제가 조금 잘나서가 아니라 일단 한국 대학 일반의 이제 대학 교육의 공공성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 대학에서 대학 교육은 벌써 사실은 공공재가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생의 83%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전 세계 통계를 찾아보니까 캐나다와 1, 2위를 다툴 정도로 말하자면은 굉장히 높은 수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어떤 경우에도 대학 교육의 질이 높다고 하는 독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김나지움이나 아니면은 종합학교 레알슐레를 나와갖고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50%가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대학을 가는데 이쯤 되니까 그럼 한국 대학의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되면 사실은 대학 교육은 의무 교육이 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국가적 공공성 문제가 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보게 될 때 이제 공공성의 단위를 각 개별 대학에다 공공성 교육시켜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뭐가 되는가 하면 대학생들에 대해 갖고 말하자면 반값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의무교육에 따르는 그런 부분이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논의는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왔다가 이게 성공회대 자체 생존 전략을 위한 자리였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눈치를 미리 못 챘는가 하는 이런 자책감이 들기도 하면서도 다만 분명한 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 성공회대가 그런 차원에서 공공성을 만약에 자체 대학의 어떤 일종의 말하자면 특성화라든가 이런 걸로 찾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만약에 학교를 풀 가동한다 그러면은 게임은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일 것 같아. 가령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우리 최진봉 선생님께서 어느면 오늘 와서 이제 김진업 선생님이나 최진봉 선생님께서 굉장히 우리나라를 비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조금 딴지를 걸 이런 측면이 되는데요. 사실 지식인 아까 우리 손 선생님이나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좀 지식인 깨어있는 지식인의 역할이 조금 더 제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깨어있기는 지식인보다는 아고라에 있는 논객들이 훨씬 다 깨어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청와대 지금 홈페이지에 야 나는 지금 맨 얼굴 내고 해서 너 대통령 아니다라고 맨으로 냈는 데 있어서 이런 지적인 기백 또는 정신적 기백을 보이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영화 감독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 영화 감독분이 이름 딱 까놓고 나 잡아가라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보게 될 때 제가 뜨끔한데 사태 이슈에 대한 쟁점의 가능성이라든가 기동성이라든가 비판의 예리함에 있어갖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라든가 지식인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다면 뭐가 되느냐? 기본적으로 그러면서도 아까 우리 김진욱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게 되면 인문학 위기다 해서 인문학 안 가. 근데 알고 봤더니 잘 나갈 줄 알았더니 이공계도 안 가요. 그리고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취업 잘해서 고소득 올리는 그런 직업군들 이런 직업군들 한 7개 직업군들만 몰린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서울대학교 공대를 갈 거냐 아니면 지방에 있는 의대를 갈 거냐
그러면 2개를 하면은 지방에 있는 의대를 간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인문학 위기나 이공계 위기가 아니라 대학 교육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지금은 분명히 뭐가 되는가 하면 평가를 해야 될 때가 온 거고, 그런 점에서 저희 지식인들이라고 했을 때 대학에서 나오는 지식이 기본적으로 아고라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대중의 말하자면 집합지하고 어떻게 다룰 수 있는 데에 대해서 훨씬 말하자면 심도 있는 고민을 지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훈수 둘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안 되는 처지에서 제가 왜 헛발질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변명으로 지금 이렇게 토론을 마치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점에서 서로 고민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정말 꾸준히 앉아서 계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내가 듣고 한 말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서 지금 발언해 주세요. 그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지는 못합니다만은 청중들 가운데서 누군가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성공의 교대학교 평신도 국장의 스텝을 맡고 있는 최호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참석을 한 것은 성공회를 아끼고 또 성공회의 근간이 이제 성공회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들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가능한 긍정적인 것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는 인류가 와서 모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얘기들 상당히 반갑고 그 다음에 또 긍정적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뭐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나는 것처럼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의 모든 공간을 따지기 이전에 잘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결집력을 보여주는 어떤 이런 자리라고 하면 저는 대단히 만족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공공성이 아닌 대한성공회의의 어떤 그 자구책 내지는 대한성공회의에 의한 어떤 그런 토론의 장이 된다고 했을 때 제가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의 모든 차제의 제목이 공공성입니다.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는 권위가 있는 보편성 내지는 누구든지 다 거기서 승복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공공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공의 대학교가 커나가기 위해서 아까 1만 주주운동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로 저는 대단히 손을 들고 환영을 하고 거기에 기꺼이 찬동도 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앞장쓸 마인드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성공의 대학교 주체는 뭡니까? 이것을 끌어가는 어떤 모든 차제에 있어서의 시스템과 종단을 요구하는 어떤 종단의 희생을 요구하는 어떤 그것뿐일까요? 교수님들 자체는 그거에 해당이 안 될까요? 교수님들부터도 좀 더 좀 노력하시고 자정하시고 하나의 어떤 그 의지대로다 좀 몰아주시고 또 교단에서 교들이 원하는 바의 어떤 방향이 또 뭔가 그것도 한번 회량해 주시고 어떤 그런 가운데서의 어떤 일치 또는 성장을 위한 어떤 희생을 강요한다고 했으면 학교 사회에서도 그것을 동일하게 나누어서 희생하고 어떤 모션을 보여주고 또 그러한 것이 어떤 그 공공성에 가장 부합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긍정적인 논리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뭐 부정적인 논리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본래는 집중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저는 본래 집중하기 위해서 그 잡스러운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 음성 정보만 쓰고 시각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었는데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 회의가 지금 뭐 교수들은 뭐 하냐 그 시간은 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만 자기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명희 대장님한테서 그 똑같은 얘기를 갖다 한번 들었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 그러다가 명희 선생님이 그 연대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이라서 제가 딱 때려서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일경력 연대에 있는 내 친구보다 절반 바쁘서 수업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학과의 김기석 교수입니다. 동목실 부장 김기석 신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이번 주제가 공공성과 실천적 아카데미즘인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공성을 지향하는 실천적 아카데미즘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성이라는 말은 이 학교가 원래 신학 교육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여러 이제 학부가 결합한 종합대학이 됐는데 이것들을 다 아울러서 어떤 공동의 지향하는 목표를 표현할 수 있는 말로 공공성을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손규태 교수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제 공공성이란 말로 이 양쪽을 다 아울러서 표현하는 것이고 그 목표를 향해서는 아마 크게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 실체적 그 현실 리얼리티에서는 거의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우리 양 친부님이 그 틈을 이야기하시긴 했지만은 한쪽은 뭐 좀 더 중앙을 차지하고 신학 같은 거는 좀 틈을 좀 더 메꾸고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방향성 같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실천적 아카데미즘이란 말이 우리 학교의 어떤 정체성, 우리 학교의 정말 그 존재 이유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일반 종합대학이 되기 전에도 여기서 신학교육을 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냥 교회 성장을 목표로 목회를 한 게 아니고 정말 뭐 조모 목사님처럼 그렇게 능력도 안 되지만은 그런 걸 지향한 것이 아니고 이 사회의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갔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나눔의 집이라는 또 우리 사회의 그 사회 복지가 또 이렇게 아주 공공적으로 확대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종합대학이 된 후에도 우리 학교에 온 교수님들은 뭐 여기 다른 학교 교수님들 몇 분 안 계시지만은 아주 군데게 지난 20여 년간 굉장히 그런 어떤 실천적 아카데미즘을 보여주고 이 학교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학교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고 또 앞으로를 새로운 이 세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우리가 확인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이 심포지움이 주제로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 우리 학교를 지금 어떻게 이 평가 시스템 안에서 살릴 것이냐 이런 긴박한 문제에서 뭐 시민 주주 대학으로 가자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이 논하는 내용들이 있었지만은 보다 더 저는 그 큰 차원에서 큰 패러다임에서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에 가장 소중한 방법은 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동원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소중한 것이 정말 우리가 실천적 아카데미즘을 확인하고 다시 가는 것.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다 이제 조금 연로해지시기 때문에 그 생물학적 나이가 이제 과연 과거처럼 그렇게 실천적 아카데미즘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늙은 생각이 뭐 맵다고 또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더 과거보다도 더 잘 해나갈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오가나이즈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실천적 아카데미즘 안에는 우리 자신을 향한 것과 세상을 향한 것이 다 포함되지 않는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평신도 협의회 대표로 오신 교우님의 말씀도 그 안에는 담겨 있을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좀 이상. 신학과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소개 좀 하시고. 예? 누구라고 소개하시고요. 예, 저는 김성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신학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공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현실 사회, 인간 사회에서의 그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 추진위원회 설립을 해서 여기 주로 이제 여기 관련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자문 교수로 하실 수 있고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작업을 할 것은 뭐냐면 현행 법규 중에서 공공성을 저해하거나 강해하고 방해물이 되는 것이 뭔가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현행법에서 없는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입법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국회 입법 청원을 해야 돼요. 폐기할 거는 폐기 청원을 하고, 그리고 정책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교수님들이 공공성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뭐냐면 목적과 다시 말하면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갖다가 신문 방송에도 알릴 필요도 있고 세상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방송이 갖다가 일반 신문사에서 정책 권력을 매실해가지고 잘 갖다가 국가에 좀 거슬리는 기사는 안 쓴다면 기독교 신문에 내든지 해가지고 이걸 갖다 공국에다가 알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 관련 법규를 따진다고요. 그래가지고 여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이 공공성 실현하는데 장애가 뭔지, 그 장애가 되는 그 법조문이 뭔지 갖다가 그것은 폐기 처분하거나 아니면 갖다가 수정을 하거나 구체적으로 국회 입법 청원을 해가지고 행동을 제시해 나가야지. 말로만 얘기를 하면요 이게 그 공무원들 갖다가 저 사람들 갖다 어린애 같은 짓 한다고 웃긴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 말씀 있지만 갖다가 빨리 끝내라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오늘로 무슨 결론이 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시간보다 좀 지났는데 이걸로 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만은 제가 3시간 이상 있으면서 느낀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공공성을 발표해 주신 손진태 교수님께 많은 것을 제가 아주 개봉을 받았습니다. 뭐랄까 이 성공회대학의 공회라고 하는 것도 나는 공공성 같아요. 그게 저 프로테스탄트에서 주기도문에 거룩한 공회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영어 표현은 무슨 캐톨릭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게 어디 보니까요. 그래서 난 처음 알았어요. 아, 캐톨릭이 그렇게 번역이 됐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았는데 성스러운 공회죠. 성공회대학은. 그러니까 이 공회는 결국에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무슨 신탁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머리를 짜서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뭔가 정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회를 형성하고 공회를 결정하고 하는 데는 사람들이 참여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공자가 사실 동양에서도 있지 않았습니까? 천하미공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 고대로부터 썼었고 선문이 이제 중화민국 건립할 때 이념으로 천하미공, 천하는 공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원래 고전에서의 천하미공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왕위는 세습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하가 공의 것인데 어떤 집안에서 누구가 자기 아들에게 줘서 되겠냐, 그 사적으로 주는 거 아니냐 그런 뜻으로 쓰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그 파브릭 혹은 그 공개 혹은 열림, 오픈 무슨 그 원래 이 공공성을 독일에서 웨펀트리카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열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향유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공공성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이제 오늘 성서적인 기반에서 혹은 대학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됐었고 구체적으로 성공회 대학의 공공성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공공성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큰 뭐라고 생각했었는데 작은 영역에서도 공공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 가이드라인 혹은 원칙으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지금 이른바 가짜 공공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공공성의 어떤 체현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사실은 대학이 혹은 교회가 혹은 아까 말씀한 언론이 말이죠. 나름대로의 공공성을 가지고 사회적 공공성을 실현하는 구현체로서 국가적 공공성에 대해서 대항하는 뭔가의 새로운 모습을 될 때에 사회가 아주 공공성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공회 대학이 지난 20년간 한국에서
성공회대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한 나라가 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성공회대 20년의 역사에 이 정도로 지명도를 가지고 또 훌륭한 교수님들 모시고 좋은 학교로 알려지고 이런 건 대단한 성과거든요. 이것이 모두 사화가 아니고 공공성을 가진 그런 마인드가 이것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회대학의 공공성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공성에 대해서도 그것을 실천하고 체현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이런 성과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앞으로 정말 20주년을 100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전개가 앞으로 될 것을 기대하고 오늘 토론회가 많은 것을 생각해 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뿐만 아니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주는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하고 발표해 주신 선생님, 토론해 주신 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